추운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들죠. 이 때문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이나 비만, 심장병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비타민 D의 역할과 결핍 예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비타민 C는 저희가 옆에서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건데요. 비타민 D는 조금 생소한 비타민 종류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비타민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물질입니다. 비타민은 A부터 해서 K까지 현재 이제 B에는 8종이 있어서 총 13종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의 특징은 우리 인체에서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경우거나 혹은 이제 만든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음식을 통해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죠. 네.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역할이 우리 장내에서 특히 칼슘이나 이온을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근육 기능이나 아니면 외부 이물질과 싸우는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몸에서 소량을 만들거나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그런 비타민인데요. 그렇다면 최근 비타민 D 결핍을 겪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지 혹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지까지도 전해주시죠.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말로 비타민 D 결핍증이 갑자기 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요.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를 보고하고 있는데 예. 이전 4, 5년 전에 비해서 한 해 3,000명에서 최근까지는 한 3만 명까지 9배 이상 늘었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조차 햇빛을 볼 수 없는 직장이나 공부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원인은요. 먼저 비타민 D의 공급원이 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달리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햇볕을 쬐게 되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비타민 D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경우는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그리고 달걀이나 우유 섭취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타민 D 결핍증이 늘었다면 그 원인으로 4, 5년 동안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햇볕에 덜 쬐거나 혹은 비타민 섭취가 줄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최근 들어서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병명으로 청구한 환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 수가 급격히 발생했다기보다는 비타민 D 결핍증이라는 병명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환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비타민 D 결핍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급격해 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까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나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원래 이게 뼈 형성, 특히 뼈가 형성되면서 튼튼해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뼈가 형성되는 과정에 칼슘을 더 덧붙여갖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뼈 기질에 석회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지지 못하고 물렁물렁 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뼈에 통증도 생길 수 있고 그 주변 근육도 약해지고요. 혹은 이제 뼈가 굽어서 다리가 휘거나 골격이 변화되는 이런 병명을 이제 골연화증이라고 합니다. 뼈가 연해지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루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하면 심혈관 질환,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암이나 그다음에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죠. 네. 예. 어쨌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뼈 관련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타민 D 결핍으로 이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왔던 연구 한 14편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를 그 분석한 메타 분석, 종합한 거를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예. 2013년 2월에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니까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타민 D 농도가 낮았고요. 특히 이제 평소에 비타민 D 이게 좀 부족한 사람은 2배 이상 우울증 발생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타민 D가 그 우울증 발생과 관련한 뇌의 특정 부위의 발달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타민 D 농도 낮다고 해서 이 낮은 사람에게 이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예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 뭐 최근 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그 연구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명확하게 그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 비타민 D를 햇볕뿐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아까 짚어주신 게 버섯과 달걀 등의 재료에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다른 비타민이랑 다르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경우는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식물로부터 섭취하는 버섯, 그리고 이제 등푸른 생선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D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비타민 D 강화 우유, 혹은 이제 달걀 이런 데에 들었지만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비타민 D의 거의 대부분은 햇볕의 도움을 받아서 피부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네. 예. 햇볕을 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햇볕을 많이 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긴 하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최근 들어서 너무 과잉 진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혈중 농도를 30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단위는 이제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뭐 90% 정도가 비타민 D 부족이거나 결핍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요. 일부 교에서는 20 정도 이상만 되면 정상이고 20 이하는 부족인데 10 정도 이하가 결핍이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요즘 나오는 그 연구 결과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장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반 사람들이 비타민 D 부족 여부를 그 건강한 사람이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많은 일부 의사들이 그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이 수치 30보다 적으면 뭐 비싼 비타민 주사라든가 비타민 보충제를 몇 달씩 처방하는 경우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치료는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끝으로 비타민 D 결핍이라든가 이 겨울철 이 일조량이 좀 줄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햇볕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이랑 그 양팔 정도 노출된 상태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타민 D를 따로 그 영양제 형태로 복용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 미국에서도 그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했을 때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가 골절 예방 도움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네. 굳이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타민 보충제라든가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명승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